선어회는 숙성회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은 여수하면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밤바다, 게장, 갓김치 여러 가지가 떠오르지만 아는 사람만 아는 여수의 명물이 있습니다. 바로 선어회입니다. 선어회는 살아있는 생선을 즉살하여 뜬 화로회와 달리 어획 직후에 죽어버린 생선을 얼음에 묻어 운송된 횟감으로 빙장회라고도 불립니다. 빙장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숙성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숙성회와도 차이점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숙성회는 살아있는 생선을 즉살하여 바로 손질한 후 저온에서 수시간, 길게는 수일을 숙성한 횟감을 말합니다. 반면에 선어회는 산지에서 죽어버린 생선을 빙장하여 운반하고 그 과정에서 하루 혹은 길게는 이틀까지 자연적으로 숙성되는 횟감입니다. 숙성회와 선어회 모두 숙성 과정을 통해 탄탄한 식감은 줄어들지만 감칠맛이 한층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선을 선어회로 먹는 걸까요? 첫째로 불에가 없거나 퇴화한 생선들을 선어회로 먹습니다. 고등어와 같은 생선은 성질이 급해 잡히자마자 죽어버린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성질이 급한 것이 아니라 공기주머니의 역할을 하는 불에가 퇴화했기 때문인데요. 불에가 없는 물고기들은 물 밖으로 나온 즉시 호흡이 차단되어 급사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대표적인 생선으로 고등어와 삼치가 있으며 주로 붉은살 생선들이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간혹 보이는 활고등어는 어떻게 유통되는 것일까요? 답은 수조의 모양에 있습니다. 불에가 없는 고등어는 쉼없이 물살을 가르며 아가미로 산소를 공급받는데요. 이 원형 수조는 고등어가 빙빙 돌면서 쉼없이 헤엄치도록 보완된 수조의 형태입니다. 불에가 없는 고등어와 반대로 민어는 불에가 너무 커서 화로로 유통하기 어렵습니다. 수심 20m부터 30m 정도에서 잡힌 민어는 수면 위로 올려지는 즉시 불에가 부풀어 오르고 수조에 넣어도 몸이 뒤집혀 제대로 호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어를 화로로 유통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활민어 수요가 늘어 일부 어민은 부푼 불에를 찔러 공기를 빼서 화로로 유통하는데 이를 피징이라고 합니다. 피징을 마친 민어는 숨은 붙어있지만 불에가 이미 망가져 수조에서 몸이 뒤집힌 채 한동안 살아있게 됩니다. 이 수조 안에 뒤집힌 민어들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숨이 붙어있는 활민어입니다. 불에의 공기를 빼지 않은 민어들은 대부분 어획 직후에 바로 죽어버려 빙장으로 유통됩니다. 이외에도 밴댕이처럼 크기가 너무 작아 일일이 피를 뺄 수 없는 생선들도 선어회로 유통됩니다. 횟감의 선도를 위해 피와 내장을 제거하는 것을 전처리라고 합니다. 항구에서부터 전처리와 척수를 찔러 급사시키는 기술인 신케즈메를 끝낸 선어회가 유통되는 일본에 비해 여전히 우리나라는 피조차 빼지 않은 채 유통되는 선어 횟감이 더 많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생선이 살아있을 때 전처리하여 더 높은 값을 받으려는 어부와 상인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피를 빼지 않은 생선을 회로 먹어도 될지 걱정도 됩니다. 생선이 발버둥 치다 죽으면 그 충격으로 인해 혈관이 터지면서 피가 살로 퍼지게 되는데 이런 횟감은 쉽게 비린내가 납니다. 하지만 곱게 죽은 생선은 피가 내장 기관에 뭉친 상태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횟감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내장과 피를 말끔히 제거한 횟감에 비해 선도가 빠르게 나빠지므로 화로회에 비해 선도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해야 합니다. 선어회를 즐겨 먹는 여수, 고흥, 목포에서는 삼치회를 밥과 함께 먹는 반찬으로 올리는데요. 초장, 간장, 양념된장과도 궁합이 좋지만 특히 추천하는 소스는 양념간장입니다. 여수의 특산물인 갓김치나 묵은지, 고추, 마늘 등과 함께 구운 김에 올려 싸먹는 삼치회는 최고의 식사가 됩니다.
최근에는 서울과 수도권의 선어회 전문점도 늘어나고 택배로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삼치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어회와 숙성회의 차이, 그리고 선어회로 유통되는 횟감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맛있는 회 드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